자, 지난 영상 1부에 이어서 2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주가요. 개미대운에 결혼을 했습니다. 임진년에 결혼을 한 거예요. 제가 1부에서도 계속 지금 얘기했지만 이 사주가 결혼운이 임진년이 결혼운이다 라고 봤다면 분명히 결혼할 만큼 뭔가 충족되거나 좋은 운이란 소리죠. 그래서 임진년이 만약에 관운이 왔고 그리고 지지도 삼합 이렇게 신자진 삼합을 해서 일지가 삼합을 이루어서 관의 기운이 강하게 삼합을 이루어서 결혼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나 잘 들어보세요. 그렇다면은 지금 얼마 있다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임진년 바로 이 해 내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거는 뭘로 설명을 할 겁니까? 횟수가 바뀌지 않았는데도 이 해 안에 좋고 나쁜 일이 다 일어나요. 이거 뭘로 설명을 할 거냔 말이죠. 자, 그러니까 결론. 임진이라는 글자 자체에 길하고 흉하고 그런 걸로 보는 게 아니다. 이거 동의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동의하지 못하면 제가 앞으로 계속 영상에서 얘기하는 그 잘못된 명리 원리를 수정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은 공부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횟수는 안 바뀌었는데 왜 결혼하고 이혼하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오로지 세년의 저 글자의 기륭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간 삶의 어떤 현상의 그 작용은요. 어떤 글자가 와서 나를 극하고 생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심지어 월에서조차의 작용도 거기에 반드시 개입이 되기 때문에 쉽게 연운만 가지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월운을 다 일일이 안 풀어도 이 사주는 임진년에 반드시 이혼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주는 임진년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왜? 연구를 통해서 알았으니까. 원리를 알고 해답을 찾는 저는 그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압니다. 이거는 결혼해도 안 되는 거야 라고 나오죠.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이건 그냥 깨집니다 라고 저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뭔가 알고 싶으시죠? 자,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결혼을 한 이유는 관성이 떴거나 지지의 삼합이 와서가 아닙니다. 결혼을 한 이유는 내 일지에 있는 이 자수가 계수로 대운간에 떴기 때문에 상대를 만난 거예요. 절대로 정관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정관 이런 거 머리에서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육신으로 푸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지는 배우자 궁이에요. 나랑 같이 한 침대를 쓰고 같은 방을 쓰는 어떠한 대상이 자라는 글자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정관이 아닙니다. 자, 자라는 글자는 나의 배우자 자리에 있는 형상인데 거기서 걔가 대운간에 떴기 때문에 이 시기 이 환경 안에서 당신은 당신이랑 한 방을 쓰는 어떤 배우자를 만날 수 있어요라고 대운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 대운이 되어야 결혼할 사람이 나타나는 거지 정관이라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자, 개미 대운에 이제 만나진 거죠.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요. 만나진 건 만나졌는데 자 보면은 지지가 잠이 원진이에요. 지금 대운에서 잠이 원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만이 많고 뭔가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원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맞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안 맞으면 결혼을 안 해야 되겠죠. 근데 천만에요. 인간은 안 맞아도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안 맞아도 해요. 그러니까 살다 이혼을 하는 거죠. 누구나가 다 맞는 궁합과만 결혼을 한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안 맞는 사람과도 결혼을 해요. 불만도 있고 뭔가 안 맞지만 어떻게 결혼을 하냐면요. 딱 결혼하는 그 해의 특정한 달에 자기의 마음이 그냥 하자 이렇게 흘러갑니다. 평상시에 안 맞고 이런 거 불만이 있고 그런 거 다 알았는데도 특정한 해에 특정한 시기가 딱 되면 그냥 할까? 그러면서 어영부영 그냥 끌려가서
아, 그래, 해. 하자. 이러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그냥 하는 거죠. 왜냐면 결혼이 하고 싶으니까. 사람들은 결혼을 뭔가 굉장히 무슨 하나의 종착역처럼 뭔가 에베레스트 정상처럼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결혼이란 건 우리 인생이 하나의 그냥 과정에 불과한 정류소입니다. 정류소. 정류장. 버스 정류장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너무 그렇게 막 그냥 싫은데도 억지로 꿰다 맞춰서 하자 하면은 결국엔 이렇게 찢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불만이 있는 시기지만 임진년에 왜 결혼을 하냐면요. 저 잠이 원진을 진년이 신자진 삼합해 갖고 딱 이렇게 합을 이뤄버리면 갑자기 그 미웠던 마음이 좀 사그라들어요. 저해. 그냥 미웠던 마음이 없는 거죠. 왜? 너 절로 가. 나 신자진 삼합할래 하면서 이렇게 묶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합은 합이 돼서 관이 강해졌다. 뭐 남자의 기운이 강해졌다. 이게 아니라 나한테 저 미움의 글자인 미자가 더 이상 작용이 안 되는 해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왜 이해 이혼을 하냐라는 거예요. 왜 이해 이혼을 하느냐? 이 사람의 어, 결혼 상대는요. 어, 이렇게 신일까요? 자, 이게 지금 삼합, 그죠? 신자진 삼합하는 요 신이 삼합의 한 글자죠. 그래서 이 신일까요? 배우자가? 아니면 요렇게 암합을 이루는 여기 임이 있고 여기 정이 있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것이 내 배우자가 돼야 할까요? 자, 신일까요? 술일까요? 자, 여기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존의 명리에서는 삼합관계를 우선 치기 때문에 분명히 저 신이 배우자 감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그냥 이 관성 자체를 배우자라고 봅니다. 이 자수는요, 정관이긴 하지만 내 몸이에요. 내 몸의 기운이 수라는 기운이기 때문에 남편이 내 몸과 일심동체입니까? 무슨 뭐 그 샴 쌍둥이도 아니고 말이죠. 어떻게 몸이 일치합니까? 배우자는 내 일지에 있는 기운을 가진 다른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신이거나 술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은 합 합을 짜버리는 글자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저 신금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이혼이 되는 거예요. 안 맞아요. 이거는 끝까지 할 수 없는 사이란 뜻입니다. 자, 지금 제가 삼합을 배우자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돼 그게?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 가지고만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앞으로 계속 올리는 영상 그리고 제가 많이 올려놓은 영상들을 다 보셔야 합니다. 다 보시면 왜 삼합이 아닌지 아실 수 있습니다. 꼭 구독 신청해 주세요. 자, 지금 병자 일주가 술과 암합을 하기 때문에 배우자는 술 속에 있는 정화고 바로 시간에 있는 정화가 내 배우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 배우자와의 나와 관계를 보기 위해서 지지를 봤더니 여기는 유금이고요. 여긴 자수예요. 그럼 자유 뭐가 되죠? 관계가 파가 되는 겁니다. 파가 뭡니까? 이혼이 되는 거예요. 자, 유금은 도화살이에요. 신자진 기준으로 이 유금은 도화이기 때문에 나의 연애 상대가 되는 거고 바로 이것이 남편감이 되는 거예요. 정유. 그러니까 이 정유라는 남자는 굉장히 잘생겼고 바람직하게 생겼고 모범적이며 괜찮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지만 병자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나의 연애 상대이고 그래서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자유 파의 관계인 거니 결국엔 이혼할 상대와 나는 결혼을 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여성분의 팔자는 이혼을 하려고 결혼을 합니다. 그죠? 목적은 이혼인 거예요. 결혼해서 잘 살려고 결혼했는데 결국에는 이혼하게 되는. 그래서 이혼을 내 팔자, 내 운명에 반드시 이혼이라는 것을 경력으로 쌓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것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지지의 신자진 삼합돼서 좋다?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삼합되면 이혼 상대가 바로 결혼하게 되는 상대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바로 그 임년이 무엇과 합했기 때문에 결혼했습니까? 이 정과 합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유 합했기 때문에 결혼을 이렇게 합니다. 자, 육합이 됐어요. 도화살이 육합이 돼서 이 사람하고 이제 미움도 있고 막 그랬었지만 저해만큼은 굉장히 그 미움도 사라졌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좋다는 감정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육합이라는 것은 진유합이 돼서 금이 됐다. 그래서 금으로 바뀐 게 아닙니다. 나중에 육합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할 기회가 있을 건데요. 절대로 삼합과 육합이 합이 돼서 금을 만들고 불을 만들고 이러지 않습니다. 어, 그 육합에 대해서 나중에 반드시 설명을 할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잘못된 방식으로들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여기서 그냥 지나갈게요. 그래서 자유파가 있기 때문에 나는 배우자와 이혼할 운명을 타고났다. 누구랑 결혼하든 이혼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탓하지 마세요. 다 자기 팔자고 자기 운명입니다. 상대방과 나는 무슨 이유를 대서든지 이혼을 할 운명인 겁니다. 하지만 결혼할 운이 됐기 때문에 잠깐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깨지느냐라는 거죠. 진유합이 1년 동안 유지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진유합이 돼서 결혼했으면 1년 내내 진유합인데 왜 이혼하죠? 아니면 왜 별거를 하죠? 이 여성분이 결혼하고 나서 곧바로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결국에 그해 내에 이혼이에요. 그러니 곧바로 별거에 들어갔다는 얘기는요. 이미 사이가 안 좋았단 소리예요. 자, 이미 사이가 안 좋고 그랬는데 결혼하는 그달 뭐에 홀린 듯이 그냥 그달만 그냥 해.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 딸려간 거죠. 그래서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임진년이라는 해에는 1년 내내 지축인데 왜 이혼이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월운이 되는 거예요. 진유합이라는 글자가 1년 내내 딱 붙어 있습니까? 진유합이 아니죠. 1년 12달 중에는 진유합을 풀어버리는 달이 반드시 있죠. 그걸 풀게 되면은 자유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풀었을 때 자유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들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바로 세년운의 기륭으로 어떤 사건을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륭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또 저렇게 관이다. 그래서 관성운이 왔으니까 결혼운이다. 그러면 뭐 이혼한 이유는 관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혼합니까? 관이 그대로 있는데요, 저렇게. 관성이 사라지나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번을 말해도 이해가 좀 여러분이 잘 되실지 몰라서 제가 좀 걱정스러워서 또 말하고 하는데요. 이해되시죠? 임진년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결혼하고 별거하고 다 합니다.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러냐는 거죠. 그 이유는 지지에서 월운도 작용하고 이미 예상이 되는 거예요. 진유합은 깨지게 돼 있다. 언제? 언제 깨지느냐? 진유합이 풀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유합이 풀리는 수월. 그럼 깨지겠죠. 그죠? 수월이 진술충을 해버리면은 진이 딱 풀어져 나오면서 자유파가 되는 거죠. 이렇게 파가. 그렇기 때문에 연운 자체가 어떠고 저떠고 하니까 결혼운이다.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도 이거는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12달의 지지 상황을 봐서 물론 지지에서 파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12달 중에. 하지만 이게 또 월운에서 월간이 작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혼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사주만 놓고 그냥 뭐든지 다 아는 척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진짜 한마디로 그거 돌팔이죠.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다 살펴보고. 다 살펴보고 말해야 되고요. 대운 자체만 놓고도 그냥 말하면 안 돼요. 대운에서 과연 그 10년, 10개의 세년들이 어떻게 그 안에 펼쳐지는지도 보고서 얘기를 해야지 정확하고요.
그냥 대충 대응 갖고만 얘기해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확률 문제예요. 그렇지만 좀 더 세밀하게 확실하게 말하려면 10개의 세년을 그 대운 중에 속한 모든 세년을 다 봐야 하는 거예요. 글자의 형태를 다 봐야 되고요. 지금 저 세운 임진에도 결혼도 하고 지금 별거하고 이혼 다 하지 않습니까?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운이 와서 좋다. 이건 틀린 거라는 것입니다. 왜 좋고 나쁜 게 다 일어납니까? 저해. 바로 이것이 제가 생극제화로 사주를 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 자, 여러분 동의해 주시기를, 이해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제가 바라면서 여러분 공부가 많이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